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고용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 정책단장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도 시행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데요. 이 이른바 보완 대책을 내놓은 그 배경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년도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네. 중소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입법 논의가 사실 생각보다 좀 진전이 없는 상태라서 네네. 중소기업의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일단 네네. 입법이 안 되더라도 네네.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좀 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회 상황은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예, 하고요. 예. 이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계도 기간을 준다는 거는 위반해도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정, 어느 정도 주겠다는 겁니까? 계도 기간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그 네네.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되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을 하게 되면 네. 되게 단속보다는 뭐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뭐 행정 지도를 통해서 먼저 정착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되게 행정부가 어느 부처든지 이제 네네. 하고 있어서 이제 주 52시간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계도 기간을 부여를 한 것이고요. 네. 어, 사실 이제 작년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일단 시행을 이미 한 상태인데 그렇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도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하게 저희가 계도 기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현재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를 볼 때 그것보다는 이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좀 뭐 계도 기간을 부여하거나 네. 아니면 개선 의지가 상당히 있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기간을 네. 부여할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아시다시피 반발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그동안 이걸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예다, 계도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52시간제 전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말씀드린 계도 기간 부여를 통해서 네네. 상당히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네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실태 조사를 해보면 뭐 저희나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 경영계 단체들에서도 해보면 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60% 정도는 이미 준비를 완료를 했고 네. 이제 40% 정도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 그 음. 40%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교대제 개편이나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가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네. 조금 더 준비 기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은 이미 하고 계도 기간은 사실은 시행은 법은 이미 시행되었고 계도 네네. 기간은 단속을 하지 않고 안내나 홍보나 지원을 통해서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주 52시간제가 형해됐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음. 다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반면에 경총에서는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오늘 발표가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충분한 것은 물론 뭐 어떤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충분할지는 뭐 기업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상황 따라. 다른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네네. 준해서 어쨌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저희가 계도 기간을 줄 생각입니다. 네. 이 특별 연장근로 인가도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네네. 어디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특별 연장 근로는 사실은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네네. 법률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 연장 근로를 저희가 승인하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유일하게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하는 사유는 자연재해나 네.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이나 뭐 자연 재난이나 재난을 대처하거나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네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52시간 전에는 68시간 주당 68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52시간으로 가용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면서 네. 조금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수요는 더 네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돌발적 긴 기계 고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업무량이 급증한다든지 하는 네네. 사유까지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법률에서 저희가 특별한 사유 사정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측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발생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대처하지 않으면 네네. 큰 손해가 발생한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보아서 네. 사유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모나 아니면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일일이 정부가 체크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데다가 이 경영상 사유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에는 뭐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뭐 특별현장 근로 인가나 여러 가지 주 52시간제 관련 제도 개선은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한 구체성이나 여러 가지 범위도 확정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같이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하위 법령을 통해서 특별현장 근로 사유를 확대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외적이고 조금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 등으로 한정해서 음. 일단 인가 사유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죠. 이 환경노동위원회 이 김학용 위원장이요. 오늘 이제 정부 네네. 발표에 대해서 산업 현장 목소리는 외면하고 대통령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 뭐 사실 그 정부가 발표한 것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발표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사실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불안감이나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네. 지난주 이제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도 저희가 보안 대책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네. 정도 발표하겠다는 양해를 음.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오늘 내용 자체가 주된 내용은 뭐 정부가 입법 불발 시에 보안 대책 방향성도 있겠지만 네. 국회에서 입법이 좀 잘 논의되고 진전이 되기를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 입법이 네네.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계속 이런 상태로 계도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계도 기간이나 이제 시행령이나 어쨌든 그게 근본적 대책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입법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상황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52시간 준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회에서 네.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당연히 어떤 입법의 결과물을 내주실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국회에서 오늘 네네. 발표한 보완 대책들은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보완 대책의 뭐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도 기간의 경우에는 네. 네, 법률이 되더라도 일부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네네. 또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노사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충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위 법령이나 준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계도 기간은 아마 부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연장 근로나 입법에 관련된 부분은 입법의 전체적인 그 논의 결과, 그다음에 입법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아마 연장근로 개정의 그 범위나 저희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이 네네. 범위나 수준도 같이 결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나머지 이제 뭐 외국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 정부가 이제 재정을 통해서 주 52시간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입법 유무에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 정책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